네, 저는 엔비디아가 10달러 초반일 때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그걸 3배 레버리지로 들고 간 한 구독자님께서는 단돈 31만원으로 3천만원을 만드셨죠. 실적, 구조, 수요, 외교 전략까지 오늘 다시 한번 분석드리면서 엔비디아가 전 세계 기술 전쟁의 중심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술적 분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먼저 이야기 드려볼게요. 25년 1분기 엔비디아는 440억 6천만 달러의 매출로 전년 대비 플러스 69% 성장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도 57% 증가했고요. 수익의 중심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입니다. 391억 달러로 전체의 88%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블랙웰 GPU, 이 B100은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생각하는 기계로 불리우면서 분기당 7만 개 이상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도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판매되는 AI 칩을 막은 것, 이 H20 칩 수출 제한으로 인해 엔비디아의 45억 달러의 손실, 25억 달러의 매출 타격이 생겼습니다. 중국 시장만 놓고 보면 AI용 칩 매출 비용은 1년 새 14%에서 12.5%로 하락, 게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수출길이 막혀버렸는데요.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한 엔비디아는 사우디의 휴메인과 8,000개 이상의 AI 칩 공급 계약, 아랍에미리트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참여, 일본은 9조 원 규모의 반도체 구매 제한까지 중국이 막히자 중동과 일본이 뚫린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트럼프는 중동하고 윈윈 관계를 오랫동안 잘 유지해왔거든요. 중국과는 늘상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파워가 매우 강력한 미국에 도움이 될 만한 국가들과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괜히 협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는 이제 외교 전략 수혜주로서 방산과 국가 AI 인프라 수요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AI는 단순한 기술 그 자체가 아니죠. 국가 인프라이자 군사 전략입니다. 젠슨 황은 유럽 정상들과 직접 만나 AI 팩토리 구축 협력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 내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도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덕분에 미사일 타격을 받아도 큰 피해 없이 정밀 유도 방어 시스템으로 국가를 지켜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골든돔 프로젝트처럼 AI가 접목된 방위 시스템은 수천, 수만 개의 GPU가 동시에 연산이 돼야 됩니다. 위협 판단도 해야 되고 변수도 예측해야 되고 실시간 방어 알고리즘까지 완벽하게 동작이 돼야 되죠. 이 모든 걸 처리하려면 AI 전용 GPU가 국가 단위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는 클라우드용 장난감이 아니라 전 세계 정부가 앞다퉈 사가는 군사 전략 자산인 겁니다. 중국 때문에 걱정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오히려 플랫폼 지배 강화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은 제한이 됐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엔비디아는 미국 플랫폼의 핵심이 돼버렸고 중국 견제라는 정치적 수혜까지 받게 됐습니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젠슨 황은 말했습니다. AI는 사실 이미 중국에 존재하고 핵심은 누가 플랫폼을 쥐느냐의 싸움이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단일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글로벌 전략 무기가 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수출 차단됐습니다. 대신 중동, 일본, 유럽이 앞다퉈 GPU를 수입하고 있고 방산, 보건, 통신 등 모든 인프라에 AI가 접목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AI 전쟁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조각, 그 중심에 있는 건 여전히 엔비디아 단 하나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칩, 외교 전략의 핵심 기술, 군사 인프라의 핵심 연산 장치, 이 모든 것을 한 몸에 쥔 기업, 그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강력한 펀더멘털이 지금 주가 차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가 매수 타이밍인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는 폐장 후에 호실적과 더불어 플러스 4.89%, 대략 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폐장 후에 주가는 141.4달러를 기록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136달러가 주요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141달러에서 마감됐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라인 설정을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요 저항이 136이었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141달러 구간에 위치해 있죠. 그렇다면 호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은 과열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기 보시면은 과거 저항으로 위치해 있었던 전고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 전고점 부근에 도달했을 때 주가 못 올라가고 끊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부분은 136달러가 저항이었는데 이곳을 돌파하게 되면 뭘로 바뀌죠? 그렇습니다. 저항이 지지로 역할이 전환이 되는 것이죠. 역할 전환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141달러 이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하고 지지받았을 때 지지가 확인되는 포인트에서 진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럼 이렇게 지지받고서 이 구간에서 한번 1차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보고 만약에 강력하게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5% 내외에서 비중을 줄여보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136달러라는 확률적 이점을 알았으니 월간은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기간별 목표값을 봤을 때 최저 목표가는 135달러 그리고 최고 목표가는 210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대부분 목표가 상향 혹은 목표가 유지, 투자견 매수 유지, 긍정적 전망, 강력 매수 유지, 비중 확대 유지, 긍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최고가는 투리스트 210달러, 최저치는 135달러로 범위 차이는 대략 75달러이고요. 11개의 기간 목표 주가 모두 합치고 n분의 1 했을 때 평균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188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목표가가 170달러 이상으로 상향이 되었고 모건 스탠리만 봐도 실제 목표 주가가 170달러로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이 봉쇄가 되어도 중동, 일본 등 비중국 수출 확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덕분에 엔비디아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170달러, 높게는 188까지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엔비디아를 분석드릴 때 150달러를 기간 목표가로 제시해드렸었죠. 실제 이곳에 도달하고 나서 한 번도 돌파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매크로적 요인이 겹치면서 주가가 강력하게 하락을 했고 최근 저점에서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오면서 사실상 주가는 거의 다 회복을 한 모습인데요. 자, 이젠 목표값을 바꿔야겠죠. 150달러는 단기 저항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설정드린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170달러, 보수적으로는 170달러에서 높게는 강력한 시세 분출이 일어났을 때 180달러까지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여기 레인지 자체를 170에서 188로 설정을 해놓고 제가 보기 쉽게 숫자로 표기를 해드릴 테니 캡처를 하시거나 동영상 공유를 통해 저장해 두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엔비디아 주가를 봤을 때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이 여기 저점과 저점을 잇고 여기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하락 채널이 생성되는데 이 하락 채널을 쉽게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걱정이 되었는데요. 그 걱정을 한 번에 부수고서 올라와준 덕분에 엔비디아의 매수세는 강하게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구간의 트랩을 통해서 거래량을 확인해 봤을 때 단기성 투기 자금을 장기성 투자 자금이 모두 흡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흡수된 물량 여기서 끝내고 말까요? 물론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였던 물량을 플러스 50% 이상 올라왔으니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적 발표에서 호실적을 증명해준 덕분에 충분히 엔비디아는 상승으로서 더 열려있다라는 부분을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었고 그에 따라 136달러를 기술적 지지로 삼고서 대응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분석과 가이드는 미국 주식 픽업 서비스를 통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6월달에 시작되는 모집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남은 저녁 평화롭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동영상, 유익한 교육 자료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